2022년 대한민국 오늘에서 바라본 미래의 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로부터 누적된 우리의 과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합치면 인구 지진과 혁신 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누적된 숙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하고 미래에서 오는 도전을 다른 어떤 나라보다 앞당겨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2016년도에 영국의 에딘버러 축제에 올라온 연극입니다. 한 로봇의 사랑에 관한 얘기인데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자기의 기억을 로봇에게 심어줍니다. 그 로봇은 이제 할머니하고 대화를 하면서 할머니의 알츠하이머를 갖다 지연시킵니다. 할아버지의 소망은 자기를 잊지 않게 하고 할머니가 빨리 기억의 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과의 정서적 유대가 끊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것을 막아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소망은 일정한 정도 결실을 거둡니다. 이 동영상 잠깐 보시면 이제 젊었을 때의 추억에 관한 얘기입니다. 한국에도 아직 상연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판권을 갖다 산 사람이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을 제작을 해서 이제 과거의 기억을 심어주고 젊었을 때의 기억을 다 이제 연결시켜주고 나면 이 휴머노이드 로봇은 할머니하고 끊임없이 대화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아요. 만약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한테 기억을 심어준다고 한다면 지금 요양원에서 대화할 사람이 없어갖고 혼자 지내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각각의 개별적인 기억들을 갖다가 칸막이를 갖다가 만들어서 심어준다고 한다면 이 로봇은 24시간 요양원을 돌면서 거기에 이번에 있는 분의 아들, 딸 혹은 배우자를 대신해서 대화할 수가 있겠죠. 외로움을 달래고 알츠하이머를 지연시키고 이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프로젝트 디베이터, 아마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2011년도에 IBM 왓슨이 인간 토론왕하고 대결을 해서 승리를 거두자마자 바로 다음에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퀴즈왕하고는 이겼는데 그러면 토론왕하고도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냐 하는 문제죠.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IBM 왓슨이 체스왕하고 시합을 해서 이긴 것이 1990년대 초인데 그로부터 20몇 년이 지나서 인간 바둑왕을 이겼습니다. 알파고 다 기억하시죠? 근데 이거보다 굉장히 복잡한 게임이 인간 토론왕하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 프로젝트 디베이터가 토론하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첫 장면은 이런 겁니다. 자기가 세상의 첫 선을 보인 프로젝트 디베이터이다. 인간 토론왕하고 만나게 돼서 기쁜데 아마 당신은 미래의 세계에 오게 된 첫 번째 손님일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풀 영상은 유튜브에 가면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하십시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누가 이겼을까요? 인간 토론왕이 이겼을까요? 로봇이 이겼을까요? 이 게임은 이렇게 합니다. 15분 전에 인간 토론왕하고 디베이터를 불러서 숙제를 줍니다. 오늘의 토론 주제. 가령 2018년도에는 유치원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 사회 통합에 기여하느냐, 기여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 갖다 선택하죠. 청중이 한 100여 명 들어오는데 청중 100여 명도 자기 입장을 정하고 들어옵니다. 토론을 듣고 난 다음에 자기 입장이 변화가 생기면 누가 더 변화가 많이 생겼냐 이걸 하나 보는 것이죠. 그 결과는 로고스, 파토스, 에로스라고 하는 측면에서 로고스 면에서는 프로젝트 디베이터가 승리했습니다. 지식에, 논리에. 이런 면에서는 로봇이 훨씬 낫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파토스하고 에로스 있죠. 파토스, 에로스 가령 이런 겁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습니까? 아이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감정이입에 관한 것이죠. 이것은 IBM 왓슨은 아직 그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인간 토론 왕하고
로봇이 토론을 해서 대등한 논리 경쟁을 벌였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아까 만약에 우리가 로봇에 자기 기억을 심어줘갖고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그 사람하고 대화를 갖다 새로 생성해 나간다고 한다면 외로움의 문제를 많이 해결할 수 있다고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지금 이처럼 토론 왕 같은 것을 이길 수 있는 로봇이 개발된다고 한다면 그 용도는 굉장히 다양할 겁니다. 가령 지금은 교실에서 수업을 하면서 영어 시간에 선생님의 진도를 똑같이 나가는데 거기서 한번 자기가 속도를 갖다 못 맞추면 낙오가 되죠. 제가 영어를 하는데 유난히 관계대명사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각각의 컴퓨터에 AI가 있다고 한다면, AI 교사가 있다고 한다면 개별화된 수업을 진행할 수가 있죠. 제가 나이 드신 분들의 얘기를 얘기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AI를 얘기하는 거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초고령화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미래로부터의 우리의 선물, AI,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키고자 이 도입부의 두 가지 일화를 소개해 드린 겁니다. 아마 이 공익 광고를 보신 분이 있을 텐데요. 지금은 한쪽 끝에 노약자 보호석이 있죠. 근데 2050년이 되면 노약자 보호석에는 의도하지 않게 아이들만 있고 일반석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62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이 된다고 합니다. 인구 지진의 충격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농어산촌 폐교 이미 1990년대에 다 됐죠. 지금 그것을 넘어서 도심에서 폐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이미 폐교가 3개, 대구 같은 경우는 40개가 폐교됐습니다. 지방 소멸, 수도권 양극화 굉장히 극심한 문제인데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 지난 30년 동안 2명 사는 동네, 3명 사는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남아있는 동네를 위해서 끊임없이 SOC를 갖다 닦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교량도 갈아주고. 이 사회적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킬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군 단위의 5만 이하 인구인 곳이 전체 아마 10% 가까이 될 텐데 조만간 군 단위의 절반이 사라질 거라고 합니다. 그 사회적 비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금으로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 그 사회적 비용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일본도 1980년대 말에 수없이 많은 신도시를 졌는데 그 아파트가 당시에 4억, 5억 하던 것이 지금 4천만 원, 5천만 원 한다고 합니다. 왜? 공실, 빈집을 넘어서 빈 아파트가 생긴 것이죠. 한 아파트 동에 원래는 120가구가 살아야 되는데 5가구, 6가구가 산다고 한다면 아파트 관리비를 누가 내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엘리베이터 움직이는 시간도 하루에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정하는 것이죠. 빈 아파트의 공포, 이것도 우리나라에 곧 다가올 위기입니다. 나라는 누가 지킬까요? 지금 60만 대군이라고 하잖아요. 작년에 우리나라가 대략 한 28만 명, 27만 명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남녀 반을 잘라서 본다고 한다면 쉽게 30만 명 태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15만 명이 군대 갈 수가 있는 자원이 되는 것이죠. 남자 15만 명 중에 군대 안 가는 사람도 있고 여자 중에 자원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대략 15만 명이라고 생각해서 20개월 갖다 근무한다고 생각하면은 우리나라 현역 복무 인원은 20만 명이 약간 넘습니다. 여러분, 미국 본토에서 여군들이 드론을 조종해서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상대방을 갖다 공격하는 걸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 전쟁의 성격이 굉장히 다를 텐데 6.25 때 우리 전쟁의 성격하고 지금의 전쟁의 성격은 굉장히 다릅니다. 6.25 때는 휴전선 앞뒤로 남북으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산야가 있었죠. 임야가.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서울의 인천부터 김포, 뭐 서울, 철원까지 이어지는 모든 곳이 사실은 다 도시죠. 이 도시에서 사실은 어떻게 상대방을 갖다가 정밀 타겟해 갖고 민간인을 제외한
군인만 공격하는 그런 전쟁의 성격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한 정도의 군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이 가능할까요?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의 징병제 갖고는 도저히 안 되니 모병제를 하자고 합니다. 모병제? 일본이 1억 3천만 명 인구인데 자위대에 40만 명 모집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자위대 한 달 월급이 500만 원인데도 40만 명을 못 채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모병제이죠. 군대 갔다 오면 뭐 의대를 가겠다고 해도 그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다 대줍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남녀 계병제이죠. 남자는 3년, 여자는 2년 의무병입니다. 짐 로저스가 앞으로 5년 내에 이제 한반도 투자 시나리오를 얘기했는데 일본을 제치고 한반도가 우리나라가 통일이 된다고 하면 세계에서 3대 강국이 될 거다. G3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죠. 짐 로저스는 세계적인 투자자입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인구가 감소한다고 한다면 과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짐 로저스는 북한의 인구랑 합쳐지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 정확하게 분석하면 짐 로저스의 예언도 우리가 꼭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정도의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도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심지어 공산당의 당원 자격증 유지하려면 3명을 낳아라 이런 정도로까지 인구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인구 경제학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앞으로 미래를 얘기할 때 인구를 빼놓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허구이고 허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많은 후보들이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얘기합니다만 인구 시뮬레이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요소, 부동산이랄지 이런 것들은 투입을 갖다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것에 따라 산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구는 그 해에 한 번 태어났을 때 그것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대대적인 이민을 받는다든지 혹은 질병이나 전쟁에 의한 감소 이외에는 그 인구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죠. 평균 수명이 얼마가 되고 그 다음에 최빈 사망연도라 하면 대개 그 해에 태어난 사람이 몇 살 때 가장 많이 이 세상하고 하직하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 경제학을 갖다가 유념을 해서 국가의 미래에 관한 정책을 세울 필요가 있고 인구 경제학에서 중요한 것은 정확한 세그먼트입니다. 우리나라가 국민연금을 1980년대 말에 도입했는데 그것이 독일에서 비스마르크가 국민연금을 도입했을 때 그때의 평균 수명을 갖다 그대로 도입을 한 겁니다. 100년이 넘었는데 사람들의 수명이 대충 비스마르크가 여기서 설계했을 때 사람들이 살았던 정도, 즉 60대 말, 70대 초에는 사람들이 이 세상하고 하직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설계를 한 것이죠. 그 결과 지금 국민연금은 굉장히 어려운 고갈 위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 이미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0을 간신히 넘는 정도, 1.3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대학 준축주의를 도입해서 누구든지 대학을 세우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대학을 세울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한때 대학 진학률이 85%가 됐죠.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었던 일입니다. 세계에서 넘버원이었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 시에 수없이 많이 한국을 봐라. 한국의 대학 진학률을 봐라. 너무나 경이로운 일이다 하고 한국의 교육 제도를 갖다 칭찬했는데 사실 내부적으로는 그것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은 잘 알 것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갖다 여러 번 발표했는데 결과는 의도와 달리 진행됐습니다. 가령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거 이건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정부는 공급량이 충분했고 뿐만 아니라 과거 정부보다 매년 120%가량의 공급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친 점이 있다고 봐요. 과거 정부에 비해서 화폐의 유동성이 굉장히 많아졌고
뭐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랐습니다. 또 한편은 우리나라의 고소득자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 늘었습니다. 일본의 대졸 초임 연봉의 1.5배 정도 된다고 우리나라가 지금 얘기를 하죠. 뭐 전체적으로 가처분 소득 대비 우리나라가 지금은 일본보다 GDP 면에서 더 앞섰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특히 명목 소득으로도 대졸 초임이 일본을 갖다가 1.5배 능가했습니다. 그렇다면 고소득자가 굉장히 빨리 늘어났다는 얘기이고, 그에 비추어서 새집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죠. 예, 지금까지 제가 일종의 서문격에 해당하는 이제 문제의식을 얘기했습니다. 과거로부터 누적된 문제. 유엔에서 2003년에 지구에서 인구 감소로 소멸할 수 있는 최초의 국가를 갖다 꼽는다고 하면 대한민국이라고 했습니다. 중남미 아메리카에 수없이 많은 문명이 있었습니다만, 그 문명은 전쟁보다 질병에 의해서 사라졌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럽에서 온 개척자들이 퍼뜨린 전염병균으로 90%가 사망하고, 나머지는 이제 무력에 의한 진압으로 없어졌죠.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구 감소에 의해서 국가가 지금처럼 매 30년마다 결혼 주기마다 인구가 절반씩 줄어들어 나간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 추세대로 한다면 250년, 300년 후에는 대한민국 인구가 하나도 없어질 것이라는 얘기죠. 물론 인구가 줄어들면 또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 있겠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지금 현 시기와 다음 시기가 겪는 특별한 난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서문격에서 이 문제의식을 얘기했습니다만, 앞으로 2강, 3강, 4강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하기 위해서 미래를 어떻게 앞당길 것인가에 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